안녕하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제2탄 수련 진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련 연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죠. 저는 3월부터 첫 출근을 하고 첫 주에는 모든 팀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일주일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참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네, 박준영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2월에 이틀 정도 미리 나와서 전년도에 수련을 받은 분들에게 이제 수련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대해 간단하게 인수인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바로 이제 과제를 시작하기보다는 기간에도 좀 적응을 하고 이제 4월부터 시작하게 될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 씨는요? 저는 아예 좀 일찍부터 봉사활동으로 갔던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인수인계는 이틀, 사흘 정도 전쯤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3월 달부터는 시설의 특성들 그리고 시설의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교육들을 좀 들었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도 하고 한번 같이 참여도 해보면서 회원분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3월을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인 수련은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의 주요 활동으로는 수련 집합교육과 교환 및 파견 수련을 뽑을 수 있는데요. 수련 이론 집합교육은 합숙과 비합숙으로 구분되며 4월부터 5월까지 총 2번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련 집합교육 어떠셨어요? 서울로 2번 다 비합숙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비합숙은 19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후기를 들은 거는 비합숙 말고 합숙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했었어요. 합숙이 좀 친해지기도 많이 친해진다, 좀 네트워킹을 많이 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고민하다가 사실 비용도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합숙이 조금 더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비합숙으로 가보자 해서 2번 다 비합숙으로 갔다 왔는데 교육을 하루 종일 듣잖아요, 정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막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근데 나름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준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2번 다 합숙으로 다녔는데요. 확실히 이제 비용은 조금 더 비쌌지만 전반적인 일정은 똑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 끝나고 다른 수련생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길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 집합교육을 하면서 친해진 분들과 이제 수련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합숙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끝나고도 계속 연락이 된다는 게 사실 이쪽 필드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트워킹을 형성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제도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혼자 수련을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조금 동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합숙, 비합숙 이렇게 집합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과제도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교환 수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 정도쯤에 많이 가잖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설에서 수련을 받았다 보니까 병원으로 교환 수련을 갔는데 박준영 씨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다 보니까 지역사회전환시설로 파견 수련을 다녔어요. 신민아 씨도 네, 저는 센터여서 사실 교환하고 파견은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환으로 갔다 왔고 용인정신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병원에서는 시설이나 센터로 많이 가게 되고 센터나 시설은 다 병원 쪽으로 많이 가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완전히 다른 세팅을 맞아요. 경험한다는 게 맞아요. 저희가 필드에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열심히 과제를 작성하다 보면 어느덧 12월이 되잖아요. 근데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과제 완성본을 다 제출하라고 다들 하시죠. 그렇죠. 네, 또 그러다 보면 1월이 됩니다. 1월에는 또 필기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네, 보통 1월 초에 사지선다로 한 100문항 정도로 협회나 국정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필기시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평균만 넘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과제를 막판까지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느라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또 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시험이 저희가 막 완전 처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육 들었던 것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한번 이렇게 책 분량도 좀 네. 주긴 하거든요. 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박준호 씨는? 저희는 이제 병원 차원에서 그 학습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 분께서도 이제 같이 이제 교육을 좀 시켜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좀 점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좀 혹시 저도 김주성 씨처럼 마지막까지 과제 막 슈퍼비전 받고 수정하고 이러느라 사실 필기시험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이게 저희 1차, 4차 이렇게 두 번 집합교육 받은 교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교재가 두께가 막 이만하니까 진짜 이래요, 교재가. 네, 진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언제 보나 싶다가도 또 동기들 통해서 핵심 요약본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잖아요, 이렇게. 막상 또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는 내 과제 시간이 조금 더 아깝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되게 저울을 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저도 똑같이 평균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쨌거나 평균에서 조금만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자체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저희처럼 칠 수도 있고 기관 내에서 구술평가나 여러모로 붙여낼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네, 지원하시기 전에 이 기관에 정말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미리 여쭤보시는 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면은 한번 여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2월이 되면 과제도 모두 끝나고 시원섭섭한 기분이 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련을 끝나고 바로 취업을 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바로 취업할 생각이라면 면접을 보기 위해 연차를 조금은 아껴두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는 연차가 없는 곳도 있긴 하니까 휴가를 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논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기관이랑 슈퍼바이저랑 상의를 해서 과제를 미리 끝내두고 좀 내가 이렇게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제도 아직 안 끝났는데 미리 해야 된다. 네, 취업부터 알아보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슈퍼바이저라면 조금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과제를 미리 다 끝내 놓으시고 취업을 생각하시는 게 서로 윈윈하는 좀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모든 수련 과정이 끝나면 수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슈퍼바이저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이제 수료 보고가 끝나면 저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격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격증을 신청을 하면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나요? 네, 그 신청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길면 한 달 정도대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좀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료 보고 끝나고 나서 바로 신청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조금 더 취업할 때 자격증을 내는데 더 빠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반적인 수련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